안녕하세요. 바로 오늘 2020년 3월 5일 오픈 AI가 아주 놀라운 새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GPT-5.4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AI가 이제 직접 사람처럼 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이 모델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대화나 하는 챗봇을 넘어서 진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 분석하고, 기획하고, 보고서 쓰는 그런 전문적인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GPT 5.4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 초월적으로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사무실 업무나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대체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한번 보시죠. 이 성능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GDP4이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알아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4개나 되는 다양한 직업에서 AI가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재보는 시험 같은 겁니다. 결과를 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GPT 5.4가 이 GDP별 테스트에서 무려 83%의 경우에 실제 그 분야 전문가랑 똑같거나 심지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이전 모델이 70.9%였으니까 거의 12%포인트가 넘게 뛴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이죠. 이런 점수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증명됩니다. 머큐어라는 회사 CEO가 직접 그랬다잖아요. GPT 5.4는 우리가 써본 것 중에 단연 최고라고. 특히 슬라이드 덱 만들고 금융 모델 분석하고 법률 검토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작업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성능 향상이 바로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발전이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스프레드시트 작업 점수는 68.4%에서 87.3%로 껑충 뛰었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이 이전 모델보다 68%나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팩트가 틀릴 확률, 그러니까 헛소리할 확률이 33%나 줄었어요.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GPT-5.4의 진짜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AI가 사람처럼 직접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에이전트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근본적인 도약이에요. 컴퓨터 사용 능력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AI가 우리처럼 컴퓨터 화면을 눈으로 보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써서 앱을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까요? 이 OS 월드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GPT 5.4가 성공률 75%를 기록했어요. 이전 모델이 47.3%였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평균 성공률이 72.4%인데 이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이제 AI가 특정 컴퓨터 작업에선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이제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복잡한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능동적인 디지털 파트너가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GPT-5.4는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AI들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도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요. 원래 AI 에이전트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써야 할 도구가 너무 많을 때였어요. 이 도구들을 전부 메모리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하니까 엄청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GPT 5.4가 툴 검색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모든 도구를 그냥 멍청하게 다 메모리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요. 작업에 딱 필요한 도구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쓰는 거예요. 훨씬 똑똑하죠?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툴 검색 기능을 썼더니 정확도는 똑같은데 비용이랑 바로 연결되는 토큰 사용량,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량이 무려 47%나 줄어든 겁니다. 속도도 잡고 비용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쓸 수 있고 가격은 얼마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GPT-5.4는 바로 오늘부터요. 챗GPT 플러스, 팀,
프로 같은 유료 플랜이랑 API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써보실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토큰당 가격은 이전 모델보다 살짝 오른 것 같죠?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셨듯이 모델 자체가 워낙 효율이 좋아져서 많은 작업에서 오히려 전체 비용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AI가 여러분의 컴퓨터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씨름하던 그 엑셀 작업이요. 이제 정말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금융계를 위한 말 그대로 AI 부조종사를 공개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도구가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엑셀 스프레드시트 붙잡고 씨름하면서 대체 몇 시간을 날리셨나요? 아마 셀 수도 없을걸요? 정말로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스프레드시트와의 사투죠. 끝도 없는 수작업에 시간은 시간대로 쏟아붓고 근데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류 걱정까지. 이게 바로 많은 금융 전문가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 아니겠어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이런 반복 작업, 느리고 지루한 건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말 머리 써야 하는 그 분석이나 통찰을 위한 시간을 그냥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데이터 정리만 하다가 해가 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맨날 쓰는 바로 그 엑셀 시트 안으로 AI 조수가 쏙 들어왔습니다. 오픈AI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엑셀용 챗 GPT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한 추가 기능, 그러니까 애드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설치만 하면 그 강력한 챗 GPT를 내 엑셀 파일 안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모 모델을 새로 만들고 고치고 심지어 분석까지 싹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복잡한 수식이랑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예를 들어 분기별 매출 성장률 좀 뽑아줘 이렇게 설명만 하면 알아서 모델을 뚝딱 만들어주거나 고쳐줍니다. 둘째, 통찰력을 줍니다. 여기저기 시트에 흩어진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주고 혹시 에러가 있으면 그것도 찾아내고요. 이 복잡한 숫자가 대체 왜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AI가 뭘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셀을 참고해서 계산했는지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요. 모든 변경 사항은 우리가 오케이 해야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 온전히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쓰면 제일 좋을까요? 물론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어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분석가, 전략가, 연구원, 또 회계사분들한테는 이건 뭐 그냥 게임 체인저 수준일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엑셀 쓰는 전문가라면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엑셀 작업 좀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신뢰도 높은 외부 데이터를 챗GPT 안으로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름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무디스, 다우존스 팩티바, MSCI, S&P 글로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금융 데이터 회사들이 챗GPT랑 이제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믿을 만한 최신 정보 찾으려고 웹사이트 수십 개씩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데이터 모으고 정리하고 입력하는 데 쓰는 시간은 확 줄이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 전부를 더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제 실행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효율적인 일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강력한 건 알겠는데 이거 우리 회사 민감한 데이터 다루는데 써도 괜찮을까? 보안은 신뢰할 수 있나? 과연 기업 환경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을까요? 그 답의 핵심에는 바로 GPT-4.0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요, 그냥 똑똑한 AI가 아니에요. 복잡한 숫자들, 그 재무 데이터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오픈 AI의 최첨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범용 모델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한 분야만 제대로 파고들도록 성능을 갈고 닦았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여줍니다.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전 모델이 한 0.437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금융에 최적화된 이 GPT 5.4는요, 점수가 무려 0.873점입니다. 성능이 그냥 거의 2배가 뛴 거예요, 2배가.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난 도약이죠. 이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써본 현장의 목소리는 더 강력해요. 한 투자회사 HG의 AI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챗 GPT 덕분에 우리 리서치랑 실사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기계처럼 일하는 대신에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판단, 토론, 그리고 확신에 다지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됐어요. 라고요. 자, 그럼 아까 나왔던 그 보안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오픈 AI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처음부터 금융처럼 규제가 아주 빡빡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필요한 보안, 관리 감독 기능, 접근 제어 같은 것들이 다 처음부터 탑재돼서 설계됐다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할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주는 거나 데이터가 오고 갈 때나 저장될 때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하는 거, 또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한마디로 기업용으로 손색 없는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AI 모델 학습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이런 변화가 앞으로 금융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업무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단순히 귀찮은 일 몇 개를 자동화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금융 전문가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그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계적인 반복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면 그렇게 얻게 된 그 귀한 시간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또 무엇을 이뤄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의 그 답이 바로 금융의 다음 챕터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로 이미지 만들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속도 좀 빠르면 좋겠는데, 그럼 퀄리티가 좀 아쉽고, 반대로 퀄리티를 확 올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쵸? 오늘 바로 그 고민 진짜 속 시원하게 끝내줄 구글의 새로운 AI, 나노 바나나 2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창작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AI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딜레마잖아요. 빨리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꼭 어딘가 2% 부족한 느낌?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보자 하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만약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나노바나나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미지 생성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었죠. 그리고 바로 몇 달 뒤인 11월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마침내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그야말로 최종 진화형 모델이 공개된 겁니다. 네, 그 이름은 바로 나노바나나 2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속도냐 품질이냐 하는 오랜 딜레마에 대한 구글의 아주 강력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그 전문가용 모델 프로가 가진 엄청난 퀄리티랑 복잡한 요구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추론 능력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속도는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의 그 번개 같은 속도를 딱 붙여버린 거죠. 한마디로 머리는 프로급인데 발은 우사인 볼트인 겁니다. 엄청 똑똑하고
엄청 빠른 거죠.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모델이 대체 어떤 능력들을 가졌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능이랑 시각적 퀄리티 자체가 확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고도화된 세상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노바나나2는 그냥 예쁜 그림만 그리는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미나이가 가진 그 방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실시간 웹 검색 능력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K-팝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진짜 최신 데이터를 찾아서 정확한 인포그래픽을 뚝딱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와, 정말 AI 이미지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바로 텍스트 처리 문제입니다. 맨날 외계어 같은 거 써줘서 답답했잖아요. 드디어 그 골칫거리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이미지 위에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읽히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를 다른 언어로 번역까지 해준다니까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정말 이건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입니다. 바로 피사체 일관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만들 때요. 특정 캐릭터나 사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걸로 동화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웹툰, 광고 캠페인을 기획한다고 할 때 이게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시죠? 이건 그냥 기능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혁명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캐릭터의 경우 무려 5명, 최대 5명의 캐릭터가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를 쭉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캐릭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은요? 무려 14개입니다. 14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이 그 형태랑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리즈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기존 모델이랑 직접 비교해보면 발전이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지시사항을 알아듣는 정밀도는 훨씬 좋아졌고요. 해상도는 최대 4K까지 지원해요. 눈으로 보이는 퀄리티도 질감이라든지 디테일 같은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 그럼 이거 어디서 써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곳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제미나이 앱에서도 쓸 수 있고요. 구글 검색할 때도, 또 개발자분들은 AI 스튜디오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디자이너분들은 플로우에서, 마케터분들은 구글 광고 플랫폼에서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디자인 협업 툴인 플로우에서는 이 나노바나나2가 이제 기본 모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플로우 사용자가 크레딧 소모 없이, 즉 추가 비용 하나도 없이 이 엄청난 기능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접근성의 문턱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물론 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이걸 어떻게 믿고 써야 하나? 그래서 구글도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출처 확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이미지가 진짜 사진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건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구글이 2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신사이드랑 C2PA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신사이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미지 픽셀 속에다가 아예 심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약간 비밀 신분증 같은 거죠. 그리고 C2PA는 마치 식품 영양성분표처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개적으로 정보를 딱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훨씬 투명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작년 11월에 출시되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이 센스 아이디로 검증한 횟수가 무려 2천만 번이 넘었습니다. 2천만 번이요? AI가 만든 컨텐츠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자, 이렇게 속도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나노바나나 2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막힐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AI가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주는 시대.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을 상상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문제에 딱 막혀서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AI가 어떻게 스스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말 그대로 점점 더 똑똑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AI 에이전트, 주어진 임무는 아주 단순해요. 전구를 켜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전혀 쓸모없는 행동만 반복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AI가 자기가 뭘 잘못하고 하는지 깨닫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AI가 항상 겪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탐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해요. 탐색은 뭐랄까 미지의 섬에서 보물 상자를 찾는 것과 같아요. 새롭고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죠. 반면에 활용은 그냥 내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는 거예요. 이미 성공해본 안전한 방법만 계속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AI가 이 안전한 활용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는 무한 루프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EMPO2, 우리말로 M4스퀘어라고 불리는 아주 기발한 방법론입니다. EMPO2의 핵심 아이디어는 AI의 뇌와 노트북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에는 A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규칙이나 지식, 즉 내장된 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빼곡히 기록해둔 외부 노트북이 있는 거죠. EMPO2는 바로 이 둘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서 AI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까 그 불쌍한 에이전트를 다시 소환해서 Before and After를 한번 확실하게 비교해보죠. 자, 이게 이전 방식, 그러니까 GRPO라는 방식으로 훈련받은 AI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전구는 못 찾고 빨간 전구에 집중해 라는 똑같은 실패 메시지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M4-2로 훈련된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메모리, 그 노트북을 딱 펼쳐봐요. 그리고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는 작업실로 가라는 전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팁의 실제 내용입니다. 야, 너 빨간 전구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실패했잖아. 넌 지금 복도에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메모리 기능 하나가 AI를 이렇게까지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그냥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더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EMPO2는 단순히 메모리를 참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메모리에서 얻은 교훈을 아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쓰는 보조바퀴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처음에는 메모리라는 보조바퀴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맞아요. 보조바퀴 없이도 완벽하게 두 바퀴로 달리는 겁니다. 메모리는 훌륭한 가이드지만 결국 그 지식은 AI 자기 자신의 본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AI는 혼자서도 학습하고 때로는 메모리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의 도움으로 성공했던 경험을 자기 자신의 기본 능력치로 흡수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학습 경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AI를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 데이터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과연 EMPO2가 말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그래프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 보라색 선이 이전 방식인 GRPO인데요. 학습이 어느 순간 그냥 멈춰버려요. 정체되는 거죠. 반면에 파란색 선 EMPO2를 보세요. 처음엔 좀 헤매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성능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EMPO2는 사이언스월드라는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벤치마크에서 이전 최고 기록보다 무려 128.6%나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조금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약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딱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복잡한 과학 실험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탐색하는 것까지 전혀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도 EMPO2는 꾸준하게 다른 방법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한 결과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걸 넘어서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EMPO2 에이전트는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제를 딱 만나도 자기가 가진 메모리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우고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아래쪽의 기존 에이전트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길을 잃고 형편없는 성적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진짜 학습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적 성과가 AI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바보같이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고요. 메모리라는 커닝 페이퍼 덕분에 학습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우리가 꿈꾸는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범용 AI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실수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잊지 않고 그 모든 경험을 지식으로 축적하는 AI는 과연 어떨까요? 그런 AI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난제를 푸는 데 투입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